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인천 유나이티드 한 주간 경기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었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드디어 유상철 전 전남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9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한 채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이 유상철 감독 영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추락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과연 유상철 감독이 날개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하는 두 손 나오셨습니다. 손철민 해설가와 손소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상철 감독 정말 그야말로 깜짝 발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상철 감독 어떻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유상철 감독이 일단 전적이라고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좋지가 않았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도 사정이 전 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잘 될지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뭐 두 손이라고 표현해 주신 우리 손들은 일단 그래도 또 일말의 희망을 좀 걸어보는 게 또 사실일 것 같아요. 유상철 감독이 전남에서 실패하긴 했으나 대전에서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강등 위기를 모면한 실력이 증명이 됐던 또 감독이기 때문에 글쎄요, 또 인천하고 궁합이 얼마나 잘 맞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독이 바뀌었지만 뭐 소위 말해서 음식 재료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더 나올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유상철 감독의 역할은 어느 정도예요, 축구에서? 다른 주요 구기 종목들과 비교해 볼 때 축구 감독의 연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특히 유럽 이제 그 상위 리그들은. 네. 그 말은 곧 감독의 역량에 따라 팀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축구입니다. K리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유상철 감독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지금 현재 팀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궁금한 거잖아요.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보여줬던 감독으로서의 성과를 보자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없었어요. 특히 작년에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하다가 시즌 중에 이제 중도에 이제 퇴임하고 말았는데요. 개막전을 이기고 그때 사실 굉장히 하위권으로 초반에 예상했는데 초반 기세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한계점을 드러냈는데요. 당시에서도 지금 기억에 생생한 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수 포지션을 파괴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공격과 수비 선수를, 그동안 공격으로 뛰었던 선수를 수비를 놓고 수비를 공격으로 놓고, 또 좌우도 파괴했습니다. 좌측에서 뛰던 선수를 오히려 반대로 놓고, 또 오른쪽 또 왼쪽으로 놓고, 그런 시도가 실험인지 아니면 본래 그 유상철 감독이 팀을 파악을 했더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뛰는 게 최선이다 라고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계훈련 때 준비를 해서 시즌 개막과 함께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흔들리는 위기의 팀 중간에 이제 구원 투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인천에서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축구 감독을 보통 분류할 때 보면 뭐 지장이냐, 덕장이냐, 뭐 용장이냐,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유상철 선수의 별명이 유비예요. 네. 유비를 보면 덕장 느낌이 나는데 어떤 유형의 감독일까요? 일단은 분명히 맞습니다. 유한 감독이에요. 이렇게 경직돼 있지 않고 선수들하고 좀 친구처럼 이렇게 좀 다독이면서 정말 유비처럼 너그럽게 용서도 해주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감독이면 분명한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측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상철이 거의 전무후무했던 그런 그렇죠. 선수예요. 골키퍼 빼고 다 할 수 아는 선수가 유상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지션에 이 옷이, 저 옷에 이 선수가, 이런 거를 아마 좀 빠르게 눈여겨보는 감독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강압적이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래 하는 어떤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덕장에 좀 가까운 면모를 보여주는 유상철 감독이고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잘 맞으면 극약 처방이 아주 제대로 먹히는 극약 처방이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한 해 농사가 완전 망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덕장이라는 좋은 감독, 부드러운 감독이라는 이 이면에
과연 이 지금 위기 상황을 탁 정신 차려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있는지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네요. 감독과 이 팀과의 이 궁합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상철 감독은 뭐 선수로서 굉장히 화려한 시절을 보냈지만 감독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평가가 좀 절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인천과의 궁합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궁합이 좋아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또 안정적인 그런 성적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겠고요. 네, 정말 간절히 기대하겠고 다만 그런 기대와 평가는 또 냉정히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구단에서도 감독 선임을 한 후에 이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거기에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 또는 감독이 그동안 보여준 성과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통을 강조했거든요. 지금 소통 능력을 감안했다. 이런 그 기대가 많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은 곧 그동안 보여준 어떤 번뜩이는 전술적인 저런 뭐 응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팬들에게 어필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 하지만 유상철 감독이 그냥 모든 감독이 지략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 뭐 최강희 감독도 사실 전술적인 영역이 뛰어난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큰 성공을 했고 또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동안 약간 좀 불만이 있던 선수라든지 아니면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선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동기부여함으로써 성과를 이끌어내고 또 두 번째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팬들이 또 현재 상황에 좀 불만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의 희망적인 부분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그 팬과의 소통이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마 구단에서 말하는 소통은 이게 좀 강한 것 같은데 구단 수뇌부와의 소통이 아닌가. 사실 이 부분도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뭐 구단을 운영하는 게 그 피치 위에서 11명 선수를 운용하는 그런 전술적인 것만 소통이 아니라 사실 그 선수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또 용도가 적절치 않은 선수를 또 빠르게 정리하고 그 자금을 또 다른 선수를 또 빨리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단 내에서도 신진급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식으로 또 변화를 줄 것인지 또 언제쯤 데뷔시킬 것인지 뭐 노장 선수들의 어떤 그 기용에 대한 불만들 추천 시장 불만들을 어떻게 또 잘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프런트와 감독 간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소통을 잘 해나간다면 감독이 없는 것보다 또는 감독 대행 시절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강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유상철 감독이 이제 K리그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울산대학교를 이제 맡았을 때는 4번의 준우승,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지금 이제 급한 건 저희가 1승이 급하고 첫 골이 급한데 임중용 감독 대행 체제는 조금 수비를 강화했던 감독이었다면 유상철 감독은 글쎄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약간 세련된 축구를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공격력이 좀 살아날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록을 좀 이렇게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유상철 감독이 인천하고 전남하고 이제 경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전남이 퇴장을 당해서 수적으로 열세였어요. 근데도 전남이 공격적으로 나왔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천이 먹힐 뻔한 경기였는데 그런 걸 보면 절대적으로 공격 작업에 무게를 좀 실을 것 같아요. 특히 인천의 상황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첫 승, 또 이전에 이제 골이 좀 터져야 되는 이 시점에서 유상철 감독도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유상철 감독이 조력자 역할 포지션을 또 많이 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무고사를 잘 쓸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작업을 오늘부터 대구전까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유상철 감독은 주로 이제 미드필드 그리고 이제 최종 수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공격력 굉장히 급하잖아요. 우리 그 공격적으로 어떠세요? 유상철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유상철 이제 감독이죠. 감독이 선수 시절에 울산에서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뛰는데요. 네. 어떨 때는 울산에서 어떤 시즌은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득점도 올리기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공격수. 그렇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어떤 그 훌륭한 선수들은 또 뛰어난 선수들은 중고등학교 때는 공격수도 많이 맞아요. 하죠. 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물론 본인이 잘했던 포지션 또 본인이 성공했던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지도력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인천의 코칭 스텝 구성을 보자면 공격도 잘했던 또 공격을 보는 눈이 있는 감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임중용 이제 코치죠. 코치도 뭐 수비수 출신이고요. 네. 또 박용호 코치, 뭐 부평 출신의 박용호 코치도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전임 감독은 공격수거든요. 안데르센 감독은 공격수 출신입니다. 따라서 코칭 스태프 구성도 공격, 수비, 뭐 네. 골키퍼 코치는 별도로 있고 이런 구성을 좀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수비수 출신의 감독을 이제 영입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공격수로도 뛰어보고 성과도 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지도를 하면서 또 훌륭한 공격수를 또 키워내기도 했던 유상철 감독이 어찌 보면 이번 전체적인 그 코칭 스태프 구성에서는 적절한 그런 그 적합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인천이 이제 임준영 감독 대행을 조금 더 쓸 거라고 이제 보통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깜짝 발탁을 했어요. 어떻게 임준영 감독 대행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임중영 감독 대행은 네. 이미 시한부였습니다. 60일이라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 감독 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전 늦은 감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빨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중영 감독에게 좀 맡겨보는 느낌이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은 글쎄요 더 빨리 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임중영 감독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좀 되게 예민하긴 한데 네. 글쎄요 지금 인천의 이 어려운 상황을 탈피할 수 있게끔 인천의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실 수 있는 감독이 과연 국내에 몇이 있느냐가 먼저 선행돼야 될 질문 같아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유상철 감독이 선택하기까지 또 유상철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기까지 구단과 유상철 감독 모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인천이 지금 위기라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임중용 감독의 고충이 얼마나 셌을지도 또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60일까지밖에 못해. 그렇지만 나는 어느 정도 인천을 안정권에 끌어야 돼. 내 뒤에 올 감독에게 인천의 자리를 안정된 스테빌라이트하게 줘야 돼. 라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임중용 감독의 짐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계가 있는 시간 그리고 안정화, 빠른 안정화. 오히려 유상철 감독의 선임이 더 빨랐으면 임중용 감독의 부담이 덜어서 더 편안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뭐 이건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유상철 감독의 어떤 선임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긴 한데 최윤겸 제주 감독, 김기동 포항 감독이 이제 바뀌면서 성적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런 것들에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경질은 인천이 제일 빨랐죠. 네, 하지만 감독 선임, 정식 감독 선임은 또 다른 구단이 좀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감독은 원래 코치를 하고 있었고 또 포항하면 김기동 하면 포항이라는 또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승진의 그런 승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최윤경 감독은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인천 감독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언급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 기업 구단과 시민 구단이 어떤 그 급여, 연봉 차이에 있어서 좀 경쟁이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주로 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감독 선임 시기였는데 작년에는 그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긴 휴식기는 없거든요. 따라서 중간중간에 그런 A매치 그 기간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맞춰서 뭐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여론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구단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안 된다. 왜냐면 초반에 굉장히 1라운드, 2라운드까지는 좋은 성적 보였지만 그 다음부터 경기 내용이 안 좋았거든요. 성적도 좋지 못했고 결국 더 늦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단순히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감독을 이제 경질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내부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고려 요소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구단을 이제 아끼고 인천이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구단의 언론 대응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기자가 이렇게 구단 관계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제 감독 선임 작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단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임중용 감독 등에게 시간을 더 주고 싶다. 서너 경기 더 지켜보고 싶다. 이거는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또 기자와 그런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보도가 안 되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감독을 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중용 감독 대행이 사실상의 감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면서 감독 선임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설령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팬들도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좀 언론 보도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언론사와의 좀 관계 유지 이런 것들도 좀 구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좀 세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요. 유상철 감독이 선임되면서 참 이제 말들이 많은데 일단 지난 경기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공격 자원을 모두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저희가 시쳇말로 하는 얘기지만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푸닥거리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지난 포항전 같은 경우는 공격 작업이 너무 잘 됐어요. 박스 안에까지 가는 작업이 와 인천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재미있구나. 그러나 그 박스 안에서 결정을 못 짓는 부분. 물론 뭐 인천이 역대적으로 계속 듣는 이 별명이 소총부대. 뭐 인천은 강한 주포가 없었다. 무고사가 왔음에도 이 주포가 안 터지는 이 상황을 팬의 입장으로서 그냥 저는 선수들 잘했고요.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격 자원 중에서도 또 눈여겨볼 선수가 바로 콩펑 선수인데 선발 출전해서 글쎄요, 뭐 다른 뭐 선전을 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쉬운 측면이 있죠. 결과적으로 팀이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콩펑 선수에게 공이 갔을 때 생각보다 좀 스피디한 전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지적도 받았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인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의 공격 자원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용준 선수도 지금 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콩펑 선수가 본인의 몫을 해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본인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최적의 포지션도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좀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좀 격려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있는 자원으로 시즌을 끌어나간다면 콩펑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절박한 팀의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경기 사실 지난 경기가 좀 아쉬웠다고 해서 바로 다음 경기 때 뭐 결장하거나 아니면 벤치에만 있거나 아니면 출전하더라도 뭐 마지막 몇 분 정도 뛰어가지고는 선수의 폼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선수의 어떤 기량을 살리고 또한 그 기세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콩펑 선수 필요한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지난 경기가 그랬어요. 콩펑 선수가 좌우로 찢어지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번뜩이는 시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선수들이 답답해서 그 탈압박을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헤매고 있을 때 콩펑은 잡자마자 좌우를 빨리 스캔하는 능력이 보였어요. 분명히 인천에서 필요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전진하지만 상대가 조율할 때는 좌우로 벌려주는 조율도 필요하거든요. 콩펑이 보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무고사가 꼭 무고사만 골을 넣는다는 건 아니지만 무고사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좌우에서 많이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벌려주는 패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콩펑이 그걸 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요, 베트남 팬들뿐만 아니라 인천 팬들이 콩펑을 기대하는 측면이 그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음 이제 원정 경기, 대구 원정 경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망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겨야죠. 네,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까 이겨야 되고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다만 대구가 지난 라운드 서울에게 판정 논란 그때 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첫 번째 대결에서 3골이나 주면서 완패했는데 이번에는 좀 인천이 어려운 원정 경기지만 좋은 성과를 내서 자존심을 세워주길 바라겠고요. 이제 새로운 감독 왔으니까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과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가 지금 제가 성적을 좀 보니까 4위이긴 한데 실점이 1위예요. 가장 적게 골을 먹었고 득점도 2위입니다. 그러니까 공수가 아주 탄탄한데 비법이 있나요? 자,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를 원정 갈 건데요. 네. 제가 경기를 안 보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희한한 징크스거든요. 네. 무실점을 먼저 해놓고 무실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상철 감독의 전술을 믿어야죠. 지략을 믿어야죠.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은 가지만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이길 거예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번 다음 원정 경기 때 최고의 선수 예측 좀 한번 해보시죠. 우리 선수들. 저는 부상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또 교체 출전을 한번 했고 지난 경기에 풀타임을 뛰어준 공격수 무고사 선수. 무고사. 네, 무고사 선수가 이제는 그 부상의 영향을 좀 털어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방에서 있던 지원만 제대로 된다면 무고사 선수가 극심한 골감음을 해결시켜주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무고사가 MOM으로 추천했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저는 무고사를 도와주는 꽁푸엉이 맨 오브 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고사의 빛나는 피니셔도 좋지만 그걸 만들어주는 게 저는 꽁푸엉이 발끝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저는 꽁푸엉 예측합니다. 그래요. 무고사 꽁풍. 저는 그러면
문창진 선수를 오. 최고의 선수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우리 인천 다음 경기에 꼭 승리할 거라고 믿고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